대선을 앞두고 전북 주요 정당의 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선거 전략과 공약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민주당 전북도당 이원택 총괄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번 조기 대선의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이번 조기 대선은 윤석열 내란에 대한 파면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선거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이기 때문에 이번 주권자인 국민께서 저는 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 3년간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가 쪼그라들었습니다. 사실 러시아, 중국과의 어떤 적대적 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제 영토를 넓히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다. 어떤 대한민국 선장을 누가 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경제 성장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는 사실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냐 아니냐의 선거이고 또 대한민국의 국운을 미래로 나아가느냐 퇴보하느냐의 선거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선거를 위치를 갖고 있고 우리 민주당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지난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는 전북에서 82.98%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대선 득표율 목표는 93%로 정했는데 이게 달성된다면 역대 최다 득표율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선거운동 전략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93%는 역대 김대중 대통령 당선 시의 93%였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역경과 사선을 넘나들었잖아요. 우리 이재명 후보도 역경과 죽음을 여러 차례 넘나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그 지점에서 많은 공감대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잼버리 파행 때문에 새만금 예산이 삭감되고 또 전라북도 탓, 새만금 탓 하면서 전라북도 도민들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93%의 투표는 저는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우리 10명의 국회의원이 지역에 총력전을 하고 있고 도당은 직능, 시민사회, 종교 50개 단체를 거점으로 해서 시줄과 날줄이 엮이듯이 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게요. 중점은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계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또 우리 전북대, 원광대, 군산대, 전주대, 우석대 등 청년들과 이렇게 호흡과 소통을 통해서 좀 하고 있고요. 또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골목골목 들어가는 전략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전북 지역 주요 공약도 내놓으셨죠. 어떤 공약에 특별히 공을 들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계 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해야 되고요. 또 하계 올림픽 유치와 더불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애양의 도시이기 때문에 K컬처, K푸드의 메카로 육성하는 겁니다. 이건 이재명 후보자께서도 K푸드, K컬처의 메카로서 전북을 육성하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네. 또 하나는 아무래도 우리 전북이 가야 할 산업적 비전 중에 또 하나가 재생에너지만 경제체로 세계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신산업과 알리백산단을 조성하는 것이 대한민국 1호 알리백산단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세계로 수출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탄소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라도 이곳에 올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단히 중요한 공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I 연관 산업들 또 4대 첨단 산업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 공약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 텐데요. 먼저 이제 오늘입니다. 중복 공약으로 논란이 됐죠.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남원과 충남 아산에 똑같이 공약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새만금 공약에 대해서 앞서 전해드렸지만 이게 선거 때마다 강조되지만 실제 사업은 지지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가 사실 역대 대통령 후보들은 광역시도 공약만 제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라북도 공약만 제출했는데 역대 267개 시군 공약을 도입한 건 이재명 후보가 처음입니다. 네. 그런 후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역 공약에 그치지 않고 시군 공약을 제출하는 거거든요. 시군 공약을 우리 당의 각 지역위원회별로
5개에서 7개 사이 제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남원의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중앙 경찰학교를 제2의 경찰학교를 유치하는 거겠죠. 아산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나 이것이 사전에 공모 절차에 들어갔었잖아요. 이게 공모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아마 어딘가를 찍어서 결론을 냈을 텐데 네. 사전에 공모 절차를 들어갔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외압에 의해서 연기된 걸로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외압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뭐 특별하게 설명을 드리지 네. 않겠습니다. 그 연기가 되는 거예요. 경제성 조사라든가 타당성 조사를 하면 남원이 월등합니다. 근데 이게 사전에 공모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공모 절차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남원에서 이 공약을 요청하는 거고, 그럼 남원에서 이 공약을 요청했기 때문에 여기만 넣으면 형식상 공모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산에서도 또 요청한 게, 우리 당을 통해서 요청한 게 있기 때문에 네. 둘 다 들어간 거라는 말씀 드리겠고, 둘 다 빼거나 넣는다면 둘 다 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결정은 공모 절차를 통해서 결정할 거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네. 저희가 지난번에 정상적으로 심사만 해주면 남원이 된다고 저희들이 경제성이라든가 타당성에서 남원이 월등하기 때문에 된다고 보는 건데, 그런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새만금 사업 관련해서 네. 어떤 해법 갖고 계신지. 새만금 사업이 한 35, 6년 걸리니까 선거 때만 새만금이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새만금은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일단 새만금은 SOC가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공항, 항만, 철도, 지역 간 연결도로, 남북 삼축도로 등 이것을 완결시켜야 됩니다. 이게 차기 정부 5년 안에 모든 것이 완결돼야 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새만금 타령이다라는 게 아니고 완성 단계에 와 있다는 거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4천억, 6천억 주던 것을 문재인 정부 때 1조 4천억을 줘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성 단계에 돼 있고 이재명 정부에서 이걸 완성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새만금이 산업적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새로운 산업적 비전을 갖고 나아갈 때 도민들한테 희망이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건 개선과 혁신이 있는데 산업은 혁신적인 방향으로 가되 그 개발하는 것은 계승해서 할 수밖에 없고 이재명 정부 때 SOC로 완성하는 것이 우리 목표고요. 산업적 전망도 재생에너지 신산업을 통해서 수소산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아까 첨단 4대 산업들이 첨단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도 AI 연관 산업들이 그런 역할을 하겠고요. 다만 전북 발전을 위해서 왜 새만금만 있냐 다른 지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 공약을 내그런 겁니다. 14개 시군 공약이 5개씩만 하더라도 70개 공약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시군과 시군을 연결하는 광역 공약이 있고 시군 공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는 없는 시군 공약을 통해서 또 시군의 어떤 내발적 발전 공약을 추진해 간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만금뿐이 없는 게 아니라 시군 공약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만금 공약 외에도 7가지 정책 체계로 돼 있거든요. 저희가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고 K컬처 메카를 육성하고 초광역권 교통망을 구축한다는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AI 연관 융복합 산업하고 첨단 테스트베드 산업을 4대 산업을 육성해 가겠다는 거죠. 복합 소재라든가 탄소 소재, K방산, 바이오, 재생에너지 신산업 등 여러 가지 이 산업들을 키워간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알겠지만 전주를 중심으로 한 자산특화 금융도시라든가 또 사통팔달 교통체계를 새만금이 아닌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연결하는 사통팔달 교통체계를 수립하는 문제, 또 에너지 전환의 모범도시로 성장하는 문제 등 뭐 이렇게 잡혀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이제 이재명 후보가 벌써 3차례나 한 달 사이 3차례나 전북을 찾았습니다만 이 지역 공약에 대한 구체적 언급에 대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후보의 전북에 대한 비전과 정책 궁금합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3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3가지 관점. 하나는 국가 균형 발전은 시혜적 배려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시각을 하나 갖고 있고요. 그건 뭐 명백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농생명 산업 도시인데 농업을 식량 안보적 관점에서 보겠다는 시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신산업을 통해서 지방을 키워가겠다는 이런 3가지 전략이 있는데 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전라북도가
상당히 그 세 가지 전략적 관점하고 부합되는 곳이 우리 전라북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설명했듯이 이재명 후보의 우리 전라북도 광역공약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계올림픽을 유치를 반드시 하겠다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K컬처의 메카로서 K푸드 K컬처의 메카로 육성하겠다. 또 그러면 올림픽을 하려면 전북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호남, 경상권, 초광역권 SOC가 연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도 도로 그런 걸 구축해 주겠다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네. 또 아까 AI 연관 융복합 산업하고 4대 첨단 산업에 대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가겠다는 겁니다. 네. 아까 좀 설명드렸는데 그다음에 새만금을 국가 성장 거점으로 키워가겠다는 거 하고 또 농생명 산업 또 사통팔달 교통체계 새만금을 빼고 사통팔달 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도 있고요. 아까 에너지 전환 도시의 모범이 있고 그다음에 14개 시군에 아까 이제 70개 이상의 시군 공약을 통해서 네. 또 다른 발전을 끌고 가겠다는 게 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북 도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뽑아야 하는 이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는 이재명 후보가 사실 성남시를 같은 조건에서 성남시장이 돼서 성남을 바꾸었습니다. 또 경기도지사가 돼서 같은 조건에서 경기도를 바꾸고 인정을 받아 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이 획책됐기 때문에 내란을 종식하고 극복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이 이재명에게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하나 우리 대한민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나 중국과의 경제 영토가 협소해지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국격이 떨어지면서 사실 경제 영토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성장해 가는데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내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았는데 그것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전북 발전에 상당한 견인차가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남은 선거운동 기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